귀찮으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조, 3조, 4조, 5조만 꼭 아시면 됩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헌법 3조는 그 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의 영토는 어떻게 되냐.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래서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을 하고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니까 북한 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확실하게 했고 그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헌법 제4조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진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말고 하라. 전쟁하지 말고 하라. 평화적 자유통일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조, 3조, 4조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하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의지이고 이게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준 우리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헌법 5조는 국군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정치에는 중립해야 된다. 즉 우리나라 국군은 국토방위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에서 반역 세력들이 이 종북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도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가 안전보장을 국군이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2중 3중 장치로 국군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우리 애국 세력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맨손으로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 맨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반역 세력을 단칼에 처치할 수 있는 호국의 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 헌법을 가지고 헌법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 반역 세력을 무찌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여기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는 좌와 우의 구별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무슨 구별을 하느냐?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김정일에 충성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헌법 세력이냐 아니면 반헌법 세력이냐 민주주의 세력이냐 아니면 반민주 세력이냐 자유민주 세력이냐 아니면 자유주의 독재 세력이냐 또 거짓말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참말하는 세력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고귀한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불교, 유교,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다 좋은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는 자비입니다. 유교는 인의라고 그래요. 의질 인자에다가 의로울 의자가 유교죠. 이걸 다 합쳐놓은 게 우리 헌법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치의 핵심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헌법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뭐냐? 네 가지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생명이나 저 노숙자의 생명이나 노숙자의 인권이나 대통령의 인권이나 같습니다. 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처럼 수령, 노동당 당원 이런 거 구별 없어요. 그리고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국가가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는 법입니다. 법. 이 법도 진실 위에 서 있는 법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예요. 자유.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자유 이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고 우리 국가가 조금 모자라는 건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좌파 정권을 빼고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가. 사람도 억울하게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부정부패도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대통령이 암살도 당하고 자살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는 또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국가가 좋은 일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친국 좌익 세력들은 요것을 딱 묻어들이신다. 잘한 것은 당연한 걸로 집어치우고 실수한 것만 부풀려가지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오히려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는 정부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대는데 바로 그런 풍조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고 정교조 MBC 민노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요새 이런 집회를 하면은 이상하게 김대중 씨 욕하는 만큼 이명박 씨 욕을 하게 돼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질은 다르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첫째는 남북 관계에서 그래도 북한 정권한테 뜯어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한 10억 달러의 금품이 이유 없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뜯어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여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들은 한미동맹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특히 6월 초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나서 나온 성명서가 아주 근사합니다. 그건 뭐냐?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점에서 합의한다. 그 합의한 내용이 이거예요. 첫째는 통일되어야 한다. 그것도 자유통일되어야 한다. 자유통일되어야 한다. 번영해야 한다. 또는 강력한 나라라야 한다. 요렇게 딱 정확하게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목표를 딱 합의를 했어요.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첫째 통일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강력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 번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나라는 현재로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생명줄이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이 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 회복도 경제 위기도 이명박 대통령 관리를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자, 경제 한미동맹 남북관계 잘했으면 이분은 최소한 지지율이 50%는 돼야 돼요. 그런데 왜 20% 30%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KBS, MBC, SBS 때문입니다. 이 세 개 방송은 우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합니다. 발작이 한두 번입니까? 이번에 노무현 자살 이후에 발작을 한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노무현을 세종대왕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쏟아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발작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 제국이가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함에 불구하고 국민 60%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미국에서 제국이 위험하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앞에는 언제도 발작을 했는데요. 탄핵 국회가 노무현을 파면하기로 결의를 하니까 또 발작을 해가지고 노무현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린당, 열린우리당이라는 그 사기적인 명칭을 가진 정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속았습니다. 그 앞에는 또 언제나 2002년에 여중생 단순 사망 사건을 미군이 살인했다고 하는 촛불 시위를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과정에서 또 이회창 씨가 낙선했습니다. 또 그 시기에 김대엽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회창 씨 자제분의 병역 소위 의혹이라 해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이걸 KBS, MBC가 9시 뉴스 때마다 보도를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떨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작을 하는 게 KBS, MBC, SBS가 있기 때문에 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이 세 방송의 선동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해결하는 방법 다 정해져 있어요. 요것도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법대로 하면은 MBC는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MBC는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MBC 아웃이 아니라 MBC 아웃이 돼야 됩니다. MBC 아웃. 늦어도 내년
2010년 12월 31일에 MBC 재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재허가를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물을 거예요? 4,000명이 실질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니 4,000명이 실질자가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5천만 명이 정신병자가 되는 게 낫습니까? 어디가 낫습니까? MBC, KBS를 저렇게 두고는 한국은 법치를 세울 수도 없고 자유통일할 수도 없고 일국가도 갈 수도 없고 무법한 자를 응징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는 어떤 경우에 망하느냐?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착한 사람 많아요. 여기 중들 다 착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망할 수가 있어요.